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늦어서 최대한 빨리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수름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고 이번 주 관심 종목들 5가지 IS 이커머스, NS, 대창 스틸, KINX 3기 흐름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FOMC 이제 금리 인상 발표가 이제 오늘 밤에 있죠. 그래서 FOMC 관련 주요 뉴스 짧게 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나스닥부터 좀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어제 상승 출발했는데 종가까지 약간 밀어내면서 다 뱉어낸 모습이거든요, 어제. 그래서 분봉 차트로 보면 어제 이렇게 상승 출발했는데 쭉 종가까지 그냥 그대로 밀린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도 지금 FOMC 앞두고 지금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결론적으로 이 오늘 나스닥 증시는 그 FOMC 금리 인상 결과랑 파월의 이제 인터뷰 내용에 따라서 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정도 구간에서 저항을 일단 1차적으로 좀 막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바닥 패턴을 만들고 다시 올라가주는 그림이 만들어질지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 안에 있는데 이 추세를 유지해주면서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올지 아니면 이걸 깨고 내려오는 하락이 오늘 나올지 그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FOMC 금리 인상 금리는 0.75 인상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월 기자회견 있죠. 여기서 이제 아주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 나스닥 지수가 제 생각으로는 오늘 위든 아래로든 2%대 이상의 등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좋은 발언이 나오면 2% 이상 상승이 나올 것 같고 반대로 안 좋은 발언이 나오면 2%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금리 인상 그리고 파월의 기자회견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오늘 파월의 기자회견은 12월뿐만 아니라 내년 2번 더 있는 금리 인상 그거에 관해서도 얘기를 좀 나오지 않을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굉장히 중요한 현지 시간 미국 시간으로 2시 30분이라고 하거든요. 미국 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저희는 자느라 아마 대응이 다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거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가 위든 아래로든 2% 이상의 등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늘 지수가 나스닥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어, 장 초반에 좀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 올라주고 결국에는 이제 저점을 올려서 마감을 해준 모습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수렴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코스닥보다는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전저점 라인을 돌파해주고 어, 지금 이 정도 구간 여기 앞에 박스권 나왔던 구간 이 구간을 지금 저항을 막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를 돌파해 주는지 이게 관건일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소폭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큰 하락은 다행히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미국 나스닥이 1%대 정도 하락한 거에 비하면 국내 증시는 그렇게 하락이 크게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여기서 위로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올지 아니면 아래로 다시 재차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지 그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수렴하다 보면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방향성은 거의 무조건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위로 가면 위로 갔을 때 그 자리에서 매매를 하셔도 괜찮으니까 이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면 다 전부 다 오늘 하락이 다 많이 나왔죠. 보시면. 그래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IS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 어, 여전히 지금 이 수렴하던 추세는 뚫어주고 제가 제시해드렸던 손절가 7,600원을 일단 이탈을 한 모습이죠. 종가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이 상태를 지금 차트로 놓고 보면 이렇게 수렴하던 추세 안에서 뚫고
지금 여기 추세 상단, 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선 상단을 리테스트 해주고 다시 상승이 나올지 그걸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행인 건 여기서 이렇게 아래 꼬리가 나왔다는 건데, 그러면 이 내려오는 추세, 이 내려오는 추세를 이 부분에서 리테스트 해주고 다시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오면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다시 이 추세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러면 다시 재차 저항 맞고 추가적인 수렴이 나오거나 여기서 다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는지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뚫었으니까 뚫고 지지받고 가는지, 그게 아니라면 다시 이 추세 안으로 내려오는지, 이걸 좀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이 추세선 상단 한 6,800원 정도 되는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정하시고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켜주는지를 보고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버릴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이 흐름, 제가 그어놓은 이 추세선 확인하시면서 이 추세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지 이걸 꼭 확인하시고 네,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NS 볼 건데, N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 크게 보면 이렇게 파동 주다가 들어 올리고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여전히 이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은 모습이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매집봉 많이 띄워주면서 아래에서부터 올라와주는 그 파동의 힘이 조금 센 것 같아서 가져왔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손절 라인이 여기였거든요. 이 전고 언덕 라인. 그리고 그러면서 여기서는 저항이 나왔고 앞에서는 지지가 여러 번 나왔었던 구간.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가주기 위해서는 이 구간을 지켜주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구간을 종가 기준으로 다시 이탈을 한 모습이죠. 9,000원대를.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으로 다시 올라왔을 때 매매를 하시던지, 그게 아니라면 다시 이 바닥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열어두시고 분할로 접근을 하실 수 있으시다면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나오고 돌린다, 그러면 쌍바닥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추세를 리테스트 해주고 가려는 건지 그것도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만약에 이 내려오는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이 추세선을 리테스트 해주는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제가 방금 말씀드린 9,000원대를 다시 회복해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걸 꼭 확인하시고 그 이후에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대창 스틸 좀 보도록 할게요. 대창 스틸도 제가 매매해서 최근에 수익을 봤던 종목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일단 이게 전부 다 통으로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역헤드햄 숄더 패턴이 단기적으로 나오면서 바닥을 찍어주는 그림이 나오나 했는데, 지금 보시면 위로 올리면서 윗골이 나와줄 때, 이럴 때는 거래량이 들어오고 조정이 막 4% 이렇게 나올 때는 거래량이 크지 않은 모습이죠. 거의 없죠, 거래량이. 그렇게 전일 대비 거래량이 지금 68%, 지금 반절 정도로 줄어든 모습인데, 그러면 제가 처음에 주말에 일요일날 분석해드렸던 가격이 2,850원 이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여기죠.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 손절 라인 잡고 진입을 하시거나 이 구간 근처까지 내려왔을 때 매매하시면 정말 짧게 손절 라인을 짧고 수익 구간은 크게 매매를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매집봉을 다 띄워놨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올리기는 조금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 제가 주말에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렸던 이 가격을 손절 라인으로 지금도 매매하기에 괜찮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여기서 종가 기준으로 깨고 내려오면 다시 이 바닥 라인을 2,400원대 이 바닥 라인을 다시 한번 보러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KINX 보도록 할 건데, KINX는 지금 이렇게 계속 우상향 하다가 급락 이렇게 한번 나오고 수렴하는 추세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장대 음봉, 갭 음봉, 원래 갭 상승 장대 음봉이죠. 여기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들어온 모습인데, 이 구간까지 그러면 개미들의 물량을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력이. 그리고 다시 이 종가까지 밀고 이렇게 저점 올려주면서 올라가 주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제 좀 좋은 흐름이 나와서 종가 기준 3%대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오늘 하락이 났는데 0.5%밖에 하락이 나오지 않았죠. 오히려 이 양봉의 위에서 놀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크게 보더라도 양봉 전체 몸통에 비해 음봉이 굉장히 작은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크지 않았고, 여기서 재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5만 1,000원 라인, 이 구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매하기에 여전히 괜찮은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봉은 크고 음봉은 짧은 아주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쏴주는 그림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려온다면 5만 1,000원 손절 라인 잡고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아마 이 장대 음봉, 이 매집봉 근처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또 이 정도 구간 저항을 맞고 있는 모습인데, 5만 3천 원 정도 되는 모습이죠. 이 구간을 지금 저항 맞고 있는 모습인데, 구간을 다시 돌파해 주는 그림이 나올지, 아니면 다시 여기서 추세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지, 그러면 다시 또 바닥 보러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음봉은 크고, 양봉은 크고 음봉은 작은 게 좀 괜찮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5일선을 지금 지켜준 모습이죠, 종가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고 매매할 수 있으셨으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3기 볼 건데, 3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 코로나 때 이후에 이렇게 들어 올리고 저점 올려주면서 들어 올리고 고점 낮추고 저점 낮춰주면서 이렇게 조정이 나는데, 단기적으로는 또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고점에서 딱히 큰 거래량이 없는 모습이고, 이때도 그렇고 오히려 지금 들어 올리면서 거래량이 속폭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그러니까 급등을 해주고 급락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 저항 맞고 다시 올라가주지 못하고 빠지는 종목이 많은데, 급등하고 급락시키고 또 급등해서 올라오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장기동 평균선 라인 손절 라인으로 매매해보기에 괜찮은 위치라고 좀 보여지죠. 저도 어제 진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4,040원 정도의 손절 라인을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손절이 나가서 한 지금 3%대 손절이 나가긴 했어요. 근데 뭐 50만 원으로 매매를 한 거라 그렇게 손절이 크진 않았고, 여기서 지켜주는 그림이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더 나온다, 그러면 다시 재차 진입할 생각이라,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올리고 위로 찌르고 양봉 나올 때는 거래량이 좀 들어오지만, 오늘 3%대 하락이 나왔을 때는 거래량이 없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죽이면서 내려오는 하락은 크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손절 라인만 정해 놓으시면 딱히 두려울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 올리고 눌려줬는데 다시 들어 올렸으니, 여기서 한 번 더 가주면 다시 전고 라인을 좀 보러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3기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약간 손절 라인 이탈하기 전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내려온다면 111선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 정도 되는 위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기도 계속 지켜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FOMC 관련 뉴스 좀 보도록 할 건데, 어, 보시면 천천히 좀 보도록 할게요. FOMC 앞두고 민간 고용 상승, 나스닥 0.45% 하락 출발. 그러면서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FOMC 결과를 내놓는다. 0.75 인상이 사실상 확정적이지만 12월 FOMC에 쏠린다. 속도 조절이냐 아니면 고강도 긴축을 이어가냐 이거죠. 0.5 인상을 하는 게 지금 5대5 정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오늘 나온 ADP 민간 일자리 증가폭이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다고 하죠.
23만 9천, 다우존스가 19만,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이 18만을 예상했는데 23만에 일자리가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고용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또 다른 뉴스를 보면 월가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 5%에서 멈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 연준이 금리를 75bp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번에, 그리고 12월에는 50bp, 그리고 5대5 확률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내년 2월에는 0.25포인트 인상이 될 것 같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하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2시 30분 현지 시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에 대한 시그널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어떻게든 얘기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들 얘기하는 게, 파월이 입을 털기 전까지는 모두 소음일 뿐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또 우리나라에 약간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쏴대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긴장감이 좀 생기고 있죠. 일단 오늘 전쟁도 전쟁이지만 이 금리 인상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나스닥 지금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우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지금 이 상태에서 파월 발언 이후에 이렇게 밀리느냐, 아니면 파월 발언 이후에 회복해서 올라가 주느냐, 앞전 음봉을 먹어치우는 양봉이 나오느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추세의 흐름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저도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 제가 내일은 개인적인 일정, 술 약속이 좀 있어서 영상 업로드가 없다는 걸 미리 좀 공지 드리고, 예, 저도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내일은 약속이 있어서 영상 업로드가 없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